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여기 방역 패스가 네네. 이제 결정문까지 나왔어요. 집행정지 네네. 결정문. 맞습니다. 일부 인용이 됐죠, 그죠? 예. 네. 사실 진작에 확보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한번 보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 일단 오늘은 이 그 결정문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 오후에 난 그 결정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헤쳐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네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에서 네네. 그 집행 방역 패스에 대한 네네. 전반에 네. 관해서 이제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고 네네. 결정이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에는 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신청이 들어갔는데 맞아요.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것 중 일부만 인용이 됐고 나머지는 뭐 각하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그 주문 그러니까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결문의 결론 부분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네. 왜 이런 이유가 났는지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조금씩 곁들여가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주문 첫 번째는 그 신청인들의 신청 중에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왜 각하됐죠? 이게 왜 각하가 됐냐면 네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서 내지는 고시로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딱 고시를 해야 그때부터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직접적으로 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라는 게 주요 이유죠. 맞아요. 질병관리청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뭐 고시나 뭐 방송, 공고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장을 구속할 뿐이지 국민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신청인들을 직접적으로 그렇죠.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뭐 그 소송법적 논리에 있어서는 이해는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이제 결정이 났었던 그 행정법원 제8부에서 결정 났었던 그 집행정지 결정은 사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 처분이 집행정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 다르죠. 결정과의 그 형평성 내지는 뭐 통일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점은 뭐 노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 네네. 내지는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을 처분이라고 보고 네네. 그걸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효력정지를 했다라고 네네. 하면 서울 지역에 하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죠?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방역 패스가 효력이 정지되는 그 지역의 범위에 있어가지고 네.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의 고시만을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한 것은 뭐 소송법적으로는 일견 이해가 되지만은 맞아요. 아무래도 그 지역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도 서울시 내에서는 효력이 정지된 그 결정이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뭐 그 방역 패스 부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혼선을 많이 주는데 그게 소속법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네네. 그 불과 며칠 사이에 나온 판결인데 네네. 판결이 구구해졌어요. 무슨 얘기냐? 예. 어디 쪽에서는 그래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네네. 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은 처분성이 있어라고 해가지고 인용을 했다가 네네. 지금은 같은 내용인데 며칠 후에 다른 재판부에서 맞아요. 야 질병관리청장도 안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안 돼. 네. 서울시 특별시장이 고시를 해야 그때부터 국민의 기본권에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되고 서울만. 그죠? 그러니까요. 사실 소속법적 관점을 너무나 이제 그 파고들고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간혹 가다가 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 뭐 검사, 판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이전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뭔가의 처분이 효력이 정지됐었는데 이거는 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뭐 각하 결정이야? 뭐야? 라고 하면 사실 변호사로서도 설명이 굉장히 구구해지고 힘들어지고 이해가 잘 안 될 부분이 있죠. 여기서도 판사 3명이나 재판하고 여기서도 판사 3명이 재판. 정답이 없네 이거?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사실 실제로 지금 이 집행정지 결정이 난 당일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었던 효력
정지, 그러니까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신청은 실제로는 각하 내지 기각이 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 기각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완전히 똑같은 사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거긴 기각 결정이 나오고 여기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났어요. 사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기각 결정을 한번 지금 일부 인용 결정과 비교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이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일단 오늘은 할 거야? 그 집행정지 넌 송방역이야? 너는 그런 얘기 이름을 하면 방역으로 바꿔. 우리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 좋아하지 않아.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아니 우리 이건 잘라주세요. 장난을 많이 잘라주시고. 치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전혀.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이나 이제 판결문을 결정문을 이제 말씀드린 시간이니까 네.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건 신청 중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공고한 0007호 중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파티론 부분은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네. 파티론 부분은 왜 각하하는 결정이 나왔죠? 그거 네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파티론 부분은 네. 집행정지 신청은 네. 필연적으로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네. 본안소송을 전제로 합니다. 아 본안소송의 그 내용이 동일하게 있어야지 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 결정이 나지 않고 그 맞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파티론 부분은 그 이 신청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그 처분을 취소하는 본안소송에 있지 않았어요. 아하. 당황스럽죠? 그럼 재판에 전제되지 않은 거네. 그렇죠. 그럼 집행정지는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네네.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가 안 돼요. 네. 즉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건데 본안에 파트림이 없어? 그렇어요.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네. 본안의 파티룸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 정지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효력 정지 청구라기보다 네. 파티룸 부분에 그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취소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 중 파티룸 부분은 이제 각하가 됐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신청인 동그라미 그 네모를 제외한 나머지 그 신청인 2명이에요. 제가 이 신청인 2명 미성년자입니다.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 중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생략하고 0075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방역 패스를 말하죠. 부분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 부분을 왜 각하가 났죠? 이거는 지금 송 변호사님 답을 말했어요. 자, 그렇죠. 봐봐요. 신청인 땡땡땡땡땡땡이 미성년자래. 그 외에 나머지는 미성년자가 아니잖아. 그럼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가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건 자기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심지어 신청인 이 미성년자 2명의 법정 대리인 2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법정 대리인의 신청도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각하 결정이 났고 미성년자 2명의 신청만 그 각하 결정이 나지 않고 본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심리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송에서 네네.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국가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나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맞아요. 뭐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우리 옆집 아저씨가 영업을 못하게 됐네. 네네. 옆집 아저씨 불쌍해요라고 해서 내가 원고가 돼서 대신 소송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방역 패스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법정 대리인의 신청까지도 각하 그건 처분 좀 오버할 수 있죠. 낼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건 관련성이 라는 있다고 볼수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미성년자인 신청인 본인 2명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신청인을 뭐 법정 대리인까지 확대하든 확대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까지 그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크게 결론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서 이제 네 번째 항에서
그 주문 4번째 항에서 난 게 실질적인 그 효력 정지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00075 중 그 상점, 마트, 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게 이제 인용된 부분이죠, 그죠? 그렇죠. 네. 상점, 마트, 백화점 부분이 추가적으로 인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세 이상 18세 미만에 대해서 네네.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부분까지 더 이상 시행하지 마라. 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미성년자 방역 패스는 그 며칠 전에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 정지 결정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죠? 비슷하죠.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집행 정지 결정을 일부 인용함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러니까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래서 피신청인들의 공공복리를 누가 더 우선할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백화점, 마트 이런 대규모 상점 네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들락날락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공간도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막으면 그렇죠. 도대체 어디까지 막으시려고. 근데 고마해라. 결정에서 많이 먹었다 아이가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결정에서 가장 주요한 논거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이용 행위 태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 예를 들면 식당, 카페, 뭐 PC방 이런 데는 많은 경우가 마스크를 내리고 뭐 이야기를 하거나 맞아요. 이런 이제 행동 양태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맞습니다. 백화점, 뭐 대형 마트, 상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네네. 우리 송 변호사님 같은 사람이 마스크 벗고 다니면 아저씨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밥 먹고 있는데 마스크 쓰라 그러면 밥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건 그런 좀 거잖아요. 힘든 거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이용 양태를 보이는 곳들은 방역 패스를 효력 정지하지 않고 그 이외에 마스크를 쓰고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은 방역 패스를 효력 정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드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네네.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 네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하철이 특히 이제 2호선 신림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역 정도 사이에서 네네. 여기보다 혼잡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그렇지만 송 변호사님 같은 사람 몇 명 빼고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을 테니까 네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네. 마스크 벗지 않으면 감염이 덜 된다 라고 이제 보니까 사람이 많지만 네네. 굳이 맛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다 유튜브 이제 구독자님 분들께서는 다 알아들었어요. 자꾸 이제 혓바닥 길게 하지 마시고 네. 이제 결정 과정에서 네. 이제 심리 과정에서 네. 신청인들의 주장을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신청인들의 주장 중 몇 개를 말씀드리면은 네. 백신 접종률이 94%에 이름에도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코로나19 백신은 효용이 없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부작용 사례가 많아 위험하다. 이건 이제 신청인 주장이죠.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 패스는 과도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정부의 방역 패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리고 공익에 비해서 국민이 많은 불이익을 현저하게 입을 것이 분명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고서 마지막 사실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백신 미접종자 또는 접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태로 방역패스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거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이 양자를 비교해서 법원이 판단한 건데 관련 규정은 이제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헌법 10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자기운명 결정권 그렇죠. 이거를 기본적인 그 기본권으로 놓고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헌법상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 이거는 근데 이제 헌법 규정이라고 선언적 규정이라 생각하시겠죠. 이거 가지고 기본권 침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판결하진 않아요. 공공복리의 근거 규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법 36조 3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규정도 이제 중요하게 참고를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나는 이런 대사가 기억나. 이런 대사가 떠올라. 타노스가 네네. 우리 어벤져스에서 네네. 인피니트 워였나? 엔드게임이었나? 네네. 그래서 빨리 얘기해. 자유로부터의 자유. 네. 자유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난 그런 생각을 언뜻 들었어. 알았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뭐 재난안전법,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이런 규정과 법리들을 참고를 해서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네. 상점, 마트, 백화점 그리고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접종 예외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결국에 가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분들까지 방역 패스를 한다는 거 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너무 넓고 네네. 전체적으로 방역패스 하는 건 맞는데 어지간히 해야지. 다 할 거야. 근데 그렇죠. 사실 인력 관리도 안 되고 네네.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은 마스크 벗고 뭘 먹기도 하는데 여기는 네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감염 위험이 다른 것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대규모 상점, 백화점, 마트 같은 곳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세 이상 18세 미만에게 백신 패스 하지 않기로 하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세 이상 18세 미만은 중증도 위험도 적고 그 다음에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린애들에게는 그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성인에 비해서 좀 더 높다고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재판부의 주요 내용이죠. 네, 그죠? 그럴 것으로 보여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간 단계 판단에 있어서는 좀 추상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그 자체로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렇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라고 중간 판단을 하시고 그건 일반론이잖아. 그렇죠. 중간 판단을 해놓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 특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당 시설의 이용 특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맞아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대중교통시설이나 직장 등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몇 개를 나열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게 맞는지 결과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시까지 들고 있어. 실제로 대중교통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인 게 아닌가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그죠? 실제로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어차피 그 인력들이 다 이제 근로자들이 각자의 다 자기 맡은 업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갑자기 원래는 그냥 막 들락날락 하던 곳이었는데 네. 야 방역 패스해. 방역 패스 해가지고 방역 패스 안 찍은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해. 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업무가 하나 추가되잖아. 네. 그럼 고용 근로자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근로자를 뽑아야죠. 근로자 뽑으면 해고가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비용이 드네 사업자는. 사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이제 경제적인 이해 득실을 고려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백화점이나 상점 내지는 뭐 마트 이런 데만 방역 패스를 효력 정지한 게 아니라 뭐 식당은 더 심하지. 소상공인들 더 심해. 뭐 PC방 이런 데는 그러니까. 뭐 더 어려우니까 더 하잖아. 한 사람 더 뽑을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해 득실을 좀 1차적으로 고려했다고 사실은 한다면은 할 일이 많기 그런 때문에. 부분까지 다 집행 정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해 득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 정책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 거면 그 업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네. 그 우리 업무에 대한 비용은? 조민규 변호사님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네, 저는 네. 결정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겠어요, 구독자분들께 이제 알겠어요. 최대한 네.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식당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네.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그렇죠.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 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 다른 수단을 네. 사용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일률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거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조민구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 중증도로 가는 위험률이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했어요. 그죠? 맞아요. 저희가 사실 이런 결정 나오기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기존 결정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많은 의학적인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네네. 조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결국은 자발적인 접종을 유도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개인의 자기결정권, 즉 나는 백신을 맞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했어 네. 라는 것까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라는 게 일단은 판단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정문은 끝이 나는데 중간에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백신 같은 경우가 임상 실험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상대로 임상 실험은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에도 그런 부분을 넣으신 것 같아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라는 이제 결정문 내용까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판결문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해봤는데 네. 괜찮네요. 이런 거. 근데 조금 약간 피신청인들이 대응한 것 중에 좀 너무 궁색하고 변호사가 보더라도 이런 주장까지 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판사님 과로에 설시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피신청인들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기가 2022년 3월 1일부터이고 계도 기간까지 고려하면 4월 1일부터이므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판사님께서 설시해 주신 게 접종 간격 및 효력 발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 6주 전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설시를 했는데 사실 접종 간격이나 효력 발생 기간까지 고려 안 하더라도 아니 지금이 이제 1월인데요. 그쵸? 그러면 3월 1일이나 4월 1일 계도 기간 빼야지. 시행은 3월 1일부터니까. 4월 1일부터 시행될 그 처분이 사실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 얘기는 실천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지금은 취하하고 3월 1일 되기 직전에 그렇죠. 그때 돼서 임시 때 다시 내고 그렇죠. 총괄제도 다시 내고 그렇죠. 우리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어쨌든 그때 소송 다시 해봐.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주장을 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바쁜데 네. 내가 지금 학원 카페 스터디 카페에서 지금 그렇죠. 일에 공부해야 되는데 또 소장 쓰고 있어야 돼 그때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소송법적인 걸 너무 강조했을 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나오고 또 결정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주장이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한 달 있다 또 소송을 제기하라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소장이나 쓰고 있는 거죠. 많은 소송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소송이고, 그죠? 누구나도 다 바라보고 있는 이제 소송인데 국가, 그러니까 정부 입장,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니, 근데 뭐 자제를 해야 주장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주의적인 주장은 아닐 거고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것도 그렇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월 중순인데 아니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처분이 뭐 급박성이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인지. 근데 이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재판부가 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지금 1월 초인데 3월 1일, 4월 1일도 어느 정도 현실화돼 있으니까 네네네. 뭐 긴급하다 네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나름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유를 설치했어요. 6주 전부터는 맞아야 되니까 네네.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너네 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접종 간격이나 효력 발생 기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라고 결정문을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 욕심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변호사님이 쓰시던가요? 한번 써볼까요? 시간이 좋아요. 많아요? 아니 일 안 해요? 어쨌든 오늘 결정은 이래요. 결정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백신 패스나 이제 그 거리두기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보를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방역 패스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정부가 국민들의 그 혼란과 이게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학원 이건 진작 결정이 난 부분이고요. 그 전에 결정이 났었죠. 네, 이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포함해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영화관, 공연장 이렇게 6종의 시설 관련해서는 마스크를 벗을 필요가 없는 시설로 보여요. 이런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만 또 효력정지 결정이 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단 효력을 정지하고 방역 패스를 18일 내일부터는 시행하지 않고 나머지 시설에서만 방역 패스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17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방에서는 효력 정지됐잖아요. 맞아요. 아 그건 서울만이고. 맞아요. 그거 억울하면 서울 사시든지. 맞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 효력 정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효력 정지 결정은 서울특별시장 피신청인으로 한 결정만 났기 때문에 나머지 지자체는 영향이 없어서 뭐 서울 인접에 있는 뭐 구리나 뭐 안양이나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위성 도시의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한 30분만 운전해서 가면 서울에서는 장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서는 장을 볼 수 없는 그럴 수 있죠. 이런 이제 혼란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그 방역 패스 시행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정문이 실천적으로는 서울 내에서만 그 효과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네. 유사 사건의 다른 판결하고는 결론이 달라져 버린 구구한 판결이 됐다.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정부의 기조는 청소년을 포함한 방역 패스는 좀 강력하게 유지하는 기조는 동일하다. 단 이제 국민의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6종 시설에 대해서는 18일부터는 방역 패스를 시행하지 않겠다. 네. 라고 이제 방역 패스를 해제한다. 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 발표를 할 것이며 법원에서는 또 어떤 결정을 해나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저희? 다음 영상은 성공사례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날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났는데 지금 이거는 일부 인용된 결정이었고요. 하나는 또 기각된 결정도 있어요. 네. 그죠? 그 결정을 한번 비교하면서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